아무래도 이제 채널도 많아지고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의 어떤 의외의 재미나 사실 같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컨텐츠라는 게 정답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맞히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자이언트 팬TV의 총 책임 PD를 맡고 있는 이슬예나라고 합니다. 번개맨 등장하는 모여라 딩동댕이라는 컨텐츠를 했었고, 딩동댕 유치원,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들 많이 했고요. 멍냥꽁냥이라는 웹드라마도 했었고, 환경 다큐멘터리인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더 이상 EBS를 많이 안 보고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컨텐츠로 다시 이 친구들을 유혹할까, 이제 이런 게 목표였어요. 좀 이 친구들을 애기 취급하지 않고 좀 너무 뭔가 교훈적인 걸 전하기보다는 좀 그 친구들처럼 자기 표현도 솔직하고 좀 발칙한 부분도 있고, 그런 펭수 같은 친구가 성장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이언트 팬TV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기획한 후에 연출 제작도 했었는데, 이제 컨텐츠도 많이 늘어나고 협찬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펭수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CP를 맡게 되었어요. 그 컨텐츠 전체의 어떤 아이템들을 결정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일을 하고 있고, 편집된 촬영본을 보면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지, 컨텐츠 컬러랑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고요. 연출이라는 거는 대본 혹은 구성안을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낼 것이냐를 구상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일을 일컫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소에서 찍을 것인지, 카메라는 어떤 심도의 카메라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식으로 찍을 것인지, 이런 약간 콘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현장에서 펭수한테 약간 디렉션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죠. 이 장면에서는 좀 무표정하게 해달라. 펭수 원래 무표정하긴 한데. 이거 신기하네. 표정이 안 보인다고? 카메라 감독님들한테도 제가 콘티는 이렇게 짜왔는데 여기서는 핸드헬드로 해주세요. 여기서는 꼭 직부감샷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커뮤니케이션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을 낙엽을 찍는다라고 해도 연출자가 약간 노래방 영상처럼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낙엽의 그 줄기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게 막 디테일하게 찍을 것이냐, 아니면 되게 인스타 감성으로 찍을 것이냐, 이것도 연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의 모든 일을 연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출진 하면은 보통 이제 PD, 그리고 PD의 업무를 도와주는 조연출, 그리고 같이 구성안을 작성해 주시고 기획을 같이 도와주시는 작가님,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서브 작가님도 같이 계시고, 이렇게 좀 팀이 구성되는 편이고요. 촬영 현장에 나가면 촬영 감독님, 음향 감독님, 특수 장비 감독님들도 계시고, 조명 감독님도 계시고, 후반 작업으로 넘어가면 음악 감독님, 음향 감독님, CG 감독님, 편집 감독님, 책보정 이런 것도 따로 담당해 주신 감독님이 계실 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의 스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템을 기획을 해요. 근데 기획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섭외, 연예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러면 섭외를 하기도 하고 촬영 장소 섭외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답사를 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뭔지 체크도 하고, 적합한지도 보고,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예쁜 그림이 나올지도 보고 하는 차원에서 사전 답사를 가고 자세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최고로 재밌게 나올 수 있는 대본을 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촬영 준비를 해서 소품이나 뭐 세트 같은 것들 같이 준비를 해서 촬영을 가서 촬영을 하고요. 촬영이 끝나면 이제 후반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제 편집 회의를 거친 후에 편집을 하고 그 편집한 것을 가지고 자막도 넣고 CG도 넣고 색 보정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음악 의뢰를 드려서 음악과 음향 효과를 넣고 이 모든 것을 믹싱 작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영상과 음성을 다 합쳐서 완성하는 과정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멍냥꽁냥이라는 웹드라마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너무 막 학교 갔다 오고 이런 거 너무 지치고 맨날 일상이 재미가 없었는데 덕분에 너무 재밌는 일상을 보냈다. 펭수 팬분들께서 덕분에 산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끼리 또 친해지셔가지고 또 추억을 쌓아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위로가 되거나 감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리얼리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급 장비를 쓰고 뭐 엄청난 기교를 넣고 이제 이런 거보다도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진짜냐, 자연스러운가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의외성. 그러니까 되게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의 어떤 의외의 재미나 사실 같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들이 보고 의미와 재미를 발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재밌고 의미 있는 컨텐츠냐라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기가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 같은 거를 썼는데 너무 주변에서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해 주고 뭔가 감동해 주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 때도 뭐 학과도 신문방송학과긴 했지만 뭐 동아리에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창작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PD라는 직업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신문방송학과는 말 그대로 신문, 방송 등 미디어와 관련한 이론이나 뭐 실습 같은 거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별로 PD가 되고 싶으면 꼭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디어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배운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관심 있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으면 그 분야를 차라리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인간의 심리와 관련한 다큐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공부를 해서 재테크 관련한 토크쇼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신문방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이제 이력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거치고 필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주로 시사상식하고 장문을 쓰는 것, 그리고 논술. 그러고 나면 1차 면접 때 주로 역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를 한 7개 정도 주고 스토리보드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토론 면접 같은 거를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1차 면접이 좀 진행이 되고 이제 2차 면접 때 임원분들까지 계신 자리에서 이제 최종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같은데 뭐 언론 고시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아마 입사해서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프리랜서 PD로 프로그램이랑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엄청 이제 화제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사실 방송국 PD보다도 훨씬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 있는 PD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길은 또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불법만 아니면 다 해보면 뭐든지 PD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건법을 저지른 게 뭐가 있었지? 시청자들 마음을 훔친 죄. 그럼 저는 사형입니다. 여행도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덕질이라고 하죠.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빠져들어서 다 해보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편집을 해보면 내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별로인지도 이렇게 깨닫기가 되게 쉽고, 내가 촬영하고 그 만든 컨텐츠가 어느 부분이 허술한지,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실수를 다 편집하면서 아주 몸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소스 너무 필요한데 왜 안 찍었지? 라든지, 이 구도 너무 필요한데 왜 안 찍었지? 라든지. 그래서 편집해보는 경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모? 네. 해외로 취재를 나가야 되거나 해외에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컨텐츠는 그렇게 될 것이고, 스튜디오 프로나 아니면 국내 시사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적으니까요. 해외 많이 나가는 게 좋죠. 네. 근데 솔직히 일로는 나가기 싫어요. 네. 그래서 꼭 다시 해외 안 나갈래요? 그냥 휴가로 갈래요. 네. 5. 네. 완성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딱 뭐 여기까지 끝내면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혹은 시사를 봐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고, 기획할 때나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족할 때까지가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X. 저는 I보다는 좀 E에 가까운 외향적인 인간인데, PD 하면은 스태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출연자들한테도 막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히려 I형인 분들이 되게 차분하게 생각 정리 잘 하시고 묵혀놨던 아이디어를 탁 발산시킨다거나 파고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강점을 가졌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국은 대부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싶어 하지 뭐 딱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D는 특히나 답이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라는 게 정답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맞히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잘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온전히 즐기시고 그걸 잘 자산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펭수도 되게 늘 자신 있고 자기 자신 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있는 자세로 계속 임하시면 또 좋은 PD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